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0월 23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자율주행 관련 특허 보유수에서 현대자동차가 세계 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지적재산권 시장 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가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자율주행 특허 보유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차는 특허 보유 건수가 369건으로 전체 6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보유 건수는 하나의 특허가 여러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뜻하는 패밀리 특허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중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특허 367건을 보유해 현대차 다음인 공동 7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기술 표준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기업으로 LG전자와 삼성전자, 화웨이를 꼽았으며 아이플리틱스는 전체 자율주행 기술 표준에서 이들 업체가 제안한 표준이 2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22일부터 이틀간 2019 현대 기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순차 적용되는 신규 엔진 스마트 스트림 2종과 8단 자동 변속기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보쉬와 컨티넨탈 등 세계 유수의 파워트레인 관련 업체를 비롯해 국내 학계와 연구소 등에서 1,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스마트 스트림은 이전 파워트레인과 비교해 연비와 엔진 마찰 저감 측면에서 크게 향상된 성능을 갖췄습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 파워트레인 컨퍼런스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계의 고민을 해결하고 기술 혁신의 디딤돌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까지 개발된 5G 상용 기지국 중 가장 빠른 통신 속도를 지원하는 통합형 기지국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5G 통합형 기지국은 무선 통신 부분과 디지털 통신 부분을 하나로 통합한 제품으로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해 가로등이나 건물 벽면 등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초 개발한 28GHz 대역 지원 5G 무선통신 핵심 칩과 최근 새롭게 개발한 기지국용 5G 모뎀 칩을 탑재해 최대 10GBps의 통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선 통신 부분과 디지털 통신 부분 간 광 케이블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이 필요 없어 보다 경제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전자가 11월부터 세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북미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LG G8X 신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G G8X 신규는 4G로 출시될 예정이며 LG는 시장 수요와 상황에 맞춰 제품 사양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LG G8X 신규는 LG전자가 북미 시장에 LG 듀얼 스크린을 처음 선보이는 제품으로 듀얼 스크린은 화면 2개를 이용해 서로 다른 앱을 동시에 구동하는 동시 사용과 하나의 앱을 두 화면으로 확장하는 분리 사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실용성이 높은 듀얼 스크린 방식이 한국 시장에서 의미 있는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북미 지역에서도 빠르게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23일 중국 자회사인 LG화학 난징 에너지솔루션에 4억 1,730만 달러, 우리 돈 약 4,996억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LG화학 측은 투자 목적에 대해 자동차 전지 양산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음 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분할 출자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해 차등 지급해왔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2021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어서 LG화학을 비롯한 한국 배터리 업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중국 배터리 시장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S오일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2,307억 원, 매출액 6조 2,34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26.9%, 매출은 13.3% 줄어 정유 부분은 9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S오일은 석유화학 제품과 고품질 윤활기유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극대화해 매출액 비중이 22%인 비정유 부분에서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오일은 올해 4분기 정유 부분에서 동절기 난방유에 대한 계절적 수요와 황합량 규제 시행을 대비한 재고 확보 수요로 정제 마진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텔레콤의 저전력 사물인터넷 전용망 가입자가 100만 회선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물인터넷 전용망의 일종인 저전력 광역 네트워크는 휴대전화보다 상대적으로 소량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특화되어 있고 유지 비용도 저렴해 다수의 기기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에 적합한 네트워크입니다. SK텔레콤은 현재 저전력, 조용량 데이터 전송에 적합한 로라와 전력 효율이 좋은 캐데멈 두 종류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SK텔레콤은 다양한 기업과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 보고서를 회사 측에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박삼구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와 형사고발 요불 등은 아시아나의 의견서를 받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의 타다 규탄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타다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개편안으로는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이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시 플랫폼 상생안이 구체적인 현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타다 측은 택시 면허 총량제나 기여금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 면허 매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모빌리티 업계로서는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면허 총량제나 기여금 규모는 법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에서 규정할 내용이라며 택시 상생안에 타다도 합의한 만큼 우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